글빵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손은경입니다. 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카메라를 켠 것 같고 저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국호가 바뀌었죠. 터키에 있고요. 가장 생생한 튀르키예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지금 이발소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옆에서 보면은 외출키에 분들이 약간 수다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잡음이 좀 너무 많이 끼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약간 리포터 같죠? 튀르키예 온 지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고 사실 솔직히 오늘 제가 공원에서 한적한 때 이렇게 되게 터키 날씨 워낙 지중해 날씨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뒤에 잔디 배경으로 이렇게 예쁜 날씨 담아가지고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해가 너무 떠가지고 제가 계속 인상을 찡그리면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왕이면 좀 밝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자 해서 지금 이발소 앞에서 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사이에 오자마자 사실 세게 독감에 걸려서 독감으로 좀 앓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서 하나하나둘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새롭게 펼칠 것들에 대한 활동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준비는 안 하고서 영상을 찍는 건데 근데 찍게 된 계기는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 몇 달 동안 영상을 아예 업로드를 안 했었죠.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 부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글쓰기라는 좀 아주 극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좀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느라 아무것도 사실 잘 못하고 지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영상을 킨 거는 뭐 튀르키예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려기보다는 아주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늘었더라고요. 10만이냐, 30만이냐, 300만이냐, 3천만이냐도 아니지만 그렇죠. 391명 오늘까지 집계된 바로 의하면 391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또 주변에 누군가의 소문이 있었나? 글쎄 어쨌든 구독자가 늘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 힘내서 해보라는 소리 아닐까 하는 저 혼자서 얻은 호시노의 영상을 잠깐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즉흥적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잠깐 할 거긴 한데 그냥 해볼게요. 작가님들 이상하게 구독자 391분이잖아요. 391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391명의 구독자님이 저한테는 왠지 식구처럼 느껴져서 뭐라도 떠들어도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근데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실까 생각해 봤을 때 글쓰기 전에 외국에 사는 건 어떨까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호기심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사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뭐 어느 나라에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삶에는 인간의 삶의 형태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먹고 자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게 어느 나라에 있어도 사실은 똑같은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터키에 튀르키예에 와서 지내고 있어도 사실 한국에서랑 삶의 어떤 모습이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편리한 인프라들 그리고 여기에 지내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외모 그리고 언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외국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24시간을 보내는 시간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그냥 인간의 사는 모습들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분들이 사실은 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세련된 그런 모습들은 좀 덜해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마음들이 좀 따뜻하시다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의 조금 잊고 있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좀 이곳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분들 덕으로 제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글쓰기 이야기도 잠깐 하나 해보자면 사실 준비된 대본이 있는 건 아닌데 또 제 아저씨 지나가시죠. 준비된 대본이 있는 건 아닌데 요즘에 그쵸, 일단은 제가 스타 작가 육성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작년 9월이었죠. 네 분의 작가님을 우리 흥나라 글방에서 육성을 했는데 그쵸, 한 분의 우리 한근택 작가님은 3월 투고와 동시에 출간 계약을 하셔서 4월 중에는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출판사의 어떤 계획이나 입장은 그렇고 혹시나 또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늦어도 5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의 작가님들 중에서 두 분은 이제 막 투고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이제 10군데 했으니까 이제 또 차근차근 이제 막 진행하고 계시는 상태고, 한 분의 작가님은 아직 투고 완성이 안 돼서 제 기대감으로 4월 중순쯤부터는 투고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나라 글방에서 우리 육성 당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영상을 안 올린다고 글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저만의 무언가들을 만들진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든 생각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글쓰기 할 때 사실 이거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글쓰기를 하나의 은유로만 보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을 정의를 합니다. 뭐가 풀리지 않거나 뭔가 잘 안 될 때, 나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이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정의한 것들이 있어요.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좀 분투를 하고, 그쵸? 근데 사실은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걸 저는 깨닫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문제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걸 저는 글 쓰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글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초보 작가님 본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글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단정 짓고 정한 거죠. 자기 문제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진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몇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아닐까 하고 거기에 굉장히 천착되어 있는 상태. 이걸 꼭 해결해야만 해. 조명이 달라지니까. 조명이 달라지니까 또 얼굴이 사네요. 조명빨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다시 글쓰기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글쓰기를 하거나 내 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초보 작가님들 중에 다수는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었던 게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본인은 책으로 쓸 주제가 없다. 그게 문제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은 그죠, 대박날 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로 저는 또 보는 게 뭐냐면 왜 한때 어휘력에 대한 얘기 좀 많았잖아요.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다. 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글 쓰려는 분들에게 글을 쓰고 싶은 분들, 글 쓰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어휘력일까? 글쎄, 저는 어휘력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어휘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쉽게 쓰려면 어려운 어휘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 어휘들만 골라가지고 글을 쓸 때 훨씬 더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소위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써라, 뭐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써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어휘가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휘 수준이 과연 낮은 걸까?
그 말은 자기가 글을 쓰다가 뭔가 막히거나 하는 지점이 꼭 어휘력 때문일까? 그건 아니라고도 저는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이 정한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프레임을 좀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문제라고 천착해 있는 순간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문가라면 전문가겠죠. 그 사람들과 소통이나 혹은 같은 주제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들과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프레임을 깰 수 있을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좀 같이 나눠봤고요. 제가 영상을 자주 좀 찍으려면 사실 컨텐츠는 진짜 많아요. 글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사실 저도 꽤나 다독가이기 때문에 독서에 관해서 글쎄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작가님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보고 작가님들께 또 재미있고 유익한 글쓰기와 책 읽기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겠죠? 이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트리키에서 지내는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또 성숙해진 사람이 돼서 또 작가님들께 제가 많이 사유했던 것들 많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전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구독자 391명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